내 연금 살리는 연금 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수르님 지난번 ISA 변화 예고 영상 나오신 거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ISA 만기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영상에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ISA 활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과거 저희 ISA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네. 오늘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동안 ISA 영상에 또 장수르님께서 많은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네, 오늘도 단단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ISA 질문을 크게 5가지 파트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네. 먼저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기자금 정산, 세 번째는 가입과 납입 한도,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제도 변화, 제도 변화. 네, 끝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 시의 장점이 네. 이제 무엇이 있는지까지 총 이제 12개의 질문으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ISA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넣으면 네. 그 해에 10%인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2,700만 원 중에서는 이제 900만 원은 일반 납입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먼저 답변부터 바로 드리면 네, 맞습니다. 우선 추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SA 만기 해지 자금을 이제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쳐서 원래 그 연금 계좌에 있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에 추가로 혜택이 부여되는 건데요. 그러면 네네. 질문에서처럼 300만 원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네네네. 거고 900만 원은 이제 기존 납입금액에서 받는 세액공제 둘 다 된다는 말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 IRP와 연금저축을 묶어서 이제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연금 계좌는 연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적립금 한도가 900만 원이거든요. 하나도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SA 만기 해지자금 3천만 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본래 적립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제 세액공제 900만 원과 여기에 더해서 이제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ISA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이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했는데 네. 추가 세액공제 받은 300만 원 외에 나머지 2,700만 원 이제 바로 출금을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바로 출금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IRP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 먼저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700만 원이 네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중도 인출이 애초에 가능한 상태고 대신에 연금저축이나 이제 IRP 같은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이제 인출이 좀 가능하도록 어떤 세제상 그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세제상으로 혜택을 받은 게 없는 혜택을 받는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제상 불이익 없이 정말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이제 자유롭게 인출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 연금 계좌로 이전한 다음 해부터 이제 중도 인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ISA 만기 자금을 이전한 그 당해 인출을 하게 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다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예컨대 이제 2023년에 ISA 만기 해지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에 이전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2023년 그 당해에 1,000만 원을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이죠. 이제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니까 인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1,000만 원을 인출을 하게 돼버리면 그 해에 연금 계좌에 이전한 것은 2,000만 원만 인정이 돼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예시처럼 2023년에 연금 계좌 이전을 하셨다 하면 2024년부터 인출을 하셔야 이제 뭐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다 받으시고 뭐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제 이전할 때 추가 세액공제를 그 이전하는 당해년도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로 이렇게 뭐 미뤄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연금 계좌에
뭐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적립을 한다든지 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연금 계좌에서 생성되는 이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ISA의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느냐?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이제 3천만 원의 ISA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 300만 원을 이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2,700만 원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서 연금 계좌에 생성되는 세액공제 한도, 뭐 예를 들어서 IRP면 최대 900만 원, 연금 저축이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ISA 만기 자금을 이제 정산하게 될 때 궁금한 점들인데요. ISA 만기가 되어서 이제 해지를 하게 되었는데 네. 뭐 상품이나 주식을 좀 투자를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직접 환매, 뭐 해지, 매도를 직접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알아서 현금화가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네네. ISA에서 해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네, 할 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흔히 뭐 예적금 같은 거 만기가 되면 해지가 되면서 이자도 받고 원금도 같이 빠져나오잖아요. 그쵸? 완전히 이제 계좌가 뭐 폐쇄된다, 닫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ISA의 해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좌는 그대로 남아있대. 여기서 해지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요거를 이제 해지라고 정산을 보시면 하는 될 것 과정.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해지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ISA의 유형마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ISA 유형에 네네.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ISA는 이제 운용 방법에 따라 크게 1임형, 중개형, 신탁형으로 나뉘는데요. 1임형은 ISA에 이제 자금을 납입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한마디로 이제 자금을 이제 1임한다 이런 유형이고요. 신탁형은 이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유형이고, 중개형 ISA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신탁형과는 달리 이제 예적금은 운용이 불가능한데 국내 상장 주식은 또 투자가 가능한 주식은 그런 투자가 유형입니다. 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1임형과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 도래하면 해지 처리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 운용 자산이 이제 자동 환매되거나 매도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네네네. 1임형과 신탁형은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네, 물론 이제 각 금융회사에서 이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순차적으로 안내가 갈 겁니다. 만기일이 얼마 남았으니까 뭐 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그렇죠. 아니죠. 그건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중개형 ISA는 좀 어떤가요? 네, 중개형의 경우에 만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이제 신탁형이나 1임형이랑은 달리 이제 운용 중인 상품이나 이제 주식이 자동 환매되거나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접 환매를 하거나 매도를 하셔야 하거든요. ISA의 세제 혜택은 사실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매 신청을 하고 나서 환매금이 들어오기까지 이제 뭐 결제일이라고 하죠. 그 시차가 뭐 수일에서 뭐 10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차가 있죠. 네네. 그래서 만기일 기준 이제 30일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만기 해지일 즉시 가지고 있는 운용 중인 자산이나 상품을 환매나 매도 처리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만 지나면 만기일이 오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3년만 이렇게 가입을 해두면 네네네. 의무 가입 기간 동안만 있으면 만기일까지 도래하지 않더라도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만기일이 만약에 막 3년에 딱 맞춰서 하셨는데 좀 더 만기가 길었으면 좋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네. 물론 만기를 뭐 연장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그냥 가입을 하실 때 만기일을 좀 넉넉하게 뭐 10년, 20년 단위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좀 멀리, 최대한 멀리 잡는 게 여러모로 좀 편리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기일에 대한 부분 또 잘 체크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ISA의 그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네네. 그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네.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네,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금,
펀드, ETF 등 각 이제 투자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 네. 투자 자산별로 발생한 손익을 먼저 통산을 하고요. 손익통산. 네, 이것을 이제 이자 소득 간에 또 손익을 통산하고 배당 소득 간에 또 손익을 통산한 다음에 이 모든 소득들을 다시 또 통산을 한 최종적인 이제 순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손도 손익 통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에서 매매 차손이 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해외 주식형 ETF에서 매매 차이익이 네. 200만 원이 있다면 순이익은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국내 주식형 펀드,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 같은 이제 국내 주식형 상품회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물론 이제 매매 차손도 손익 통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개형 ISA에서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해서 주식 배당금 또 이제 ETF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이제 받았는데 배당금 분배금을 이제 받기 전에 ISA 이제 만기가 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배당금이랑 분배금은 좀 받으려면 기간이 좀 발생하는데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만기가 되면 이제 해지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이 해지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만약에 30일 이후에 배당금이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만기일은 그렇죠. 그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넉넉히- 만기는 그냥 넉넉히 잡는 게 여러모로 네, 이제 편리하실 겁니다. 편리하다. 네네네. 네네.